알았는데. 그냥 공개해. 내거 먹지 마. 그렇게만 하면 내거 먹지 마. 옆에 친구하고 손을 잡아봐요. 이렇게. 친구 앞에 그러면 친구 손이 따뜻한 사람. 따뜻해요. 좀 약간 따뜻해요. 유리 차가운데.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사람. 하늘이 따뜻한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손을 맞잡으면 들어봐. 손을 잡으면 네. 열은 자, 둘 다 열을 갖고 있잖아. 열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닿으면 열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서 열이 적은 사람한테 열이 무조건 이동합니다. 열이 이동을 해요. 그럼 열이 이동을 하면 내가 열을 뺏기는 입장이라면 나는 차갑다고 느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열을 받는 입장이라면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거야. 내가 따뜻하다고 느꼈다면 내가 쟤보다 열이 적어서 열을 받고 있구나. 내가 차가움을 느낀다면 내가 쟤한테 열을 뺏기고 있구나. 뺏겼어. 뺏기고 있어.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책상을 만들어. 책상을 차갑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 준영이 손이 따뜻해. 우리 몸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36.5도를 갖고 있지만 이 책상은 몇 도일까? 25도. 현재 이 교실의 온도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5도? 왜요? 그래서 25도라고 한다면 얘도 25도입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걸 열평형이라 그래. 여기가 25도인 환경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체는 다 25도가 됩니다. 노트북 쓰면 쓸수록 따뜻해. 노트북은 가전제품이니까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고 열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은 것, 열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들은 다 같은 온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걸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썼죠. 우리 4도짜리 냉장실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으면 모두 몇 도가 된다? 17도. 모두 다시 4도짜리 냉장실에다가 물체를 집어넣으면 모두 4도가 돼요. 4도로 열평형, 모두 열평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인 거죠. 냉동실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알아요. 영하 2도. 땡. 정답. 영하 18도. 영하 18도나 영하 20도 됩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 영하 20도까지 낮춰놓는 게 냉동실인데 거기다가 어떤 물건을 넣는다면 다 몇 도가 되는 거야? 영하 18도가 되겠죠. 맞죠? 냉장실은 4도, 2도에서 4도까지 맞춰놓은 게 냉장실이고 냉동실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맞춰놓습니다. 이게 냉동실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책이한 거야. 자,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층이야. 우리는 열을 갖고 있죠. 맞지요? 맞지요? 열을 갖고 있죠. 열을 갖고 있고 열을 가진 물체는 나보다 온도가 낮은 녀석을 만나면 걔한테 열을 뺏깁니다. 우리가 쓰는 온도 있잖아. 온도. 우리 무슨 온도 쓰는지 알아요? 섭씨 온도. 그걸 도씨라고 도씨라고 하는 게 섭씨야. 섭씨. 그막또 F도 막 맞아요. 얘기해줄게요. 자, 열은 많다, 적다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열이야. 자, 친구하고 손을 딱 잡았어. 내가 열을 뺏기고 있는 사람은 차갑게 느껴지잖아. 그럼 친구는 몇 도야? 비슷한데? 나는 몇 도? 아니야, 너가 17 마이너스 17. 아닌데 네가 더 따뜻해. 근데 둘 다 따뜻하다고 느낌 어때요? 둘 다 따뜻한.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잠깐만, 아니 다시. 그리고 완전 온도가 똑같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비슷해. 비슷한가 봐. 정리할게요. 열이란 녀석은 많다, 적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나보다 제가 좀 더 열이 많아. 제가 좀 더 열이 많아. 근데 얼만큼 많은지 옛날에 몰랐어. 그래서 그 많다, 적다의 개념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그리스의 학자인 셀시우스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리스의 셀시우스라는 학자가 물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 물의 어는 점을 몇 도? 0도로 정해서 이거를 100등분해서 사용하자라고 처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온도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킵니다.
열이 많다 적다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온도를 이 온도라는 숫자를 쓰니까 제가 나보다 2도 높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간편하고 편리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온도 체계가 전달됐겠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시절이야. 우리나라로. 자,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이 처음 이 사람의 온도 체계를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띵하오?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셀시우스라고 말했을 거 아니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뭐 왕씨, 김씨, 허씨 이런 것처럼 무슨 씨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셀시우스를 섭씨라고 불렀다. 섭씨. 그래서 섭씨. 맞아요. 섭씨가 만든 온도 체계 우리나라한테 전달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섭씨 온도 체계구나 라고 들었던 겁니다. 아니야, 외우는 법이 아니면 진짜. 아니야, 진짜로. 암기법이 아니야. 왜냐면 이게 증거 자료가 하나 더 있어. 그 중국 사람, 그리스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누가 되게 질투가 났을까? 당시에, 미국. 맞아요.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질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 파렌하이트.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가 온도 체계 하나 새로 만들어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똑같은 물을 이용하긴 하는데 물의 끓는 점을 212도 F라고 정하고 물의 어는 점을 32도 F라고 정한 다음에 이걸 180등분해서 사용하기로 한 거야. 180등분해서 사용하기로 한 거야. 겁나 복잡하죠? 네. 이렇게 만든 온도 체계를 억지로 전 세계로 뿌렸어. 사람들이 좋아해서 쓰냈어.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만 쓰냐? 미국과 영국에서만 거의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 영국에서만 사용하는 이 온도 체계. 우리나라 오긴 왔겠죠,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올 때 중국을 거쳐서, 중국이 뭐라고 말했을까? 파시. 그래서 또 F라고 한 게 바로 파시 온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영국 빼면 다 섭씨인 거예요? 맞아, 거의 섭씨 온도를 씁니다. 거의 섭씨 온도를 쓰고요. 미국과 영국만 파시 온도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잖아. 그래서 거기 유학 갈 때는 모든 원서, 모든 체계 다 화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온도 체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알아야 돼. 핫씨도요? 화씨를 알아야 유학 갈 수 있다고. 아. 유학 가기 전에는 저 온도 체계를 아니, 습득하는 막 게 캐나다 필수입니다. 그런 데 가면 핫씨 아니겠어요?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거기 어떤 온도 체계 쓰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십시오. 근데 네가 살 곳이잖아. 내가 왜 유학 가면. 자, 온도 체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열이라는 그거를 수치화. 열을 수치화시킨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온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온도란 녀석은 열을 숫자로 만든 걸 온도라고 불러준다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온도 체계를 소개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봤나요? 미국이야. 켈빈. 미국의 켈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인데 이 사람은 이런 물과 같은 물질을 이용한 게 아니라 분자 운동의 빠르기를 가지고 온도를 정해요. 분자가 많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 100이 넘네. 분자 운동을 적게 하면 90, 80, 70, 60, 40, 30, 20, 0. 0이 뭘까요? 고체. 아니에요. 0 켈빈. 0 켈빈. 이름이 켈빈이고 이 사람이 온도 체계에 분자 운동의 빠르기를 가지고 온도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0 켈빈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모든 물질은 273도씨가 되면 모두 분자 운동을 멈춥니다. 모두가 분자 운동을 멈춰. 그때를 0 켈빈으로 정합니다. 많이 봤죠? 맞아. 이거 봤어요. 보일 샤를 법칙할 때 했던 그 숫자야. 이 숫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분자 운동의 빠르기를 가지고 정한 온도 체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곧 이제 중학교를 벗어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3000 켈빈, 2000 켈빈, 3 켈빈, 켈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켈빈이 여기서 나온 어떤 온도 체계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책을 잠깐 봐봐.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름이 틀리냐? 자, 온도라고 써있죠. 온도 뭐라 써있죠? 찍어볼까? 온도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며칠자 수치로 나타낸 거. 수치로 나타낸 거. 숫자로 나타낸 걸 말해요. 숫자로 나타낸 거. 물체가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차갑냐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온도라고 불러줍니다. 온도라고 불러줍니다. 온도가 낮은 물체는 당연히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가 못할 거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을 테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하겠네요. 그죠? 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온도와 열의 관계예요. 열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지만 그걸 숫자로 나타내게끔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뭐라고 한다? 온도라고 불러준다. 온도는 무려 몇 가지 체계가 있다? 세 가지 체계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를 모두 소개해 준 거야. 우리 책에는 석시, 화씨 이딴 거 안 써있죠? 네. 쌤만 설명해 준 거야. 와. 그래서 와. 여러분들 알고 있으세요? 쌤 영어 이름 켈빈 하시는 거 어때요? 케빈. 켈빈은 청바지 브랜드잖아. 켈빈 클라인. 오. 알고는 켈빈 클라인이랑 청바지 들어봤는데? 브랜드. 들어봤을걸? 맞아요. 막 외국 언니들 팬티 이렇게 올려있고. 아니 소리 하는 거야. 그거 팬티 아니니? 아니, 그 팬티. 그거 맞아? 그 팬티 맞아. 제가 아는 그거 아, 진짜? 맞아요. 맞아. 왜 몰라? 소리가 나서 영어 이렇게 회사가 팬티를 만드는 거야. 팬티 만드는 거. 그 끝만 보여. 끝만 보여. 팬티 만드는 거. 이렇게. 맞아. 이게 뭐야? 몰라. 니네 몰라. 갑자기 맞아. 우리가 안 올라오고 그 여기까지 케빈 나오는 뭐지? 그 글씨만 딱 이렇게 보이는 거 알아? 이제 청바지. 로우라이트 빌 때. 그거 아니야. 이 친구 아니야? 정 떨어지려고 그래. 이거 입고 다녀. 많이 입고 다녀. 많이 입고 다녀. 정 떨어지려고 그래. 자, 열의 이동 설명할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열의 이동. 이 열이란 녀석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좀 아까 우리가 손을 만져봤듯이 열은 항상 뭐 한다? 이동한다. 이동해요.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 맞아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 다른 말로 자 이렇게 기억해야 돼. 온도가 높은 곳.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은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무려 3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3가지 방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3가지 방식으로 열이 이동을 해요. 자, 첫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류라는 방법. 세 번째가 복사라는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도, 대류, 복사. 자, 우리가 개념을 잡을게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보여줄게요. 보이나? 안 보이냐? 냅다. 냅다? 자, 이 불꽃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쇠를 둔 거야. 쇠를 두면은 자, 불꽃 때문에 이 쇠 왼쪽에 있는 1번과 2번 쇠가 달궈지겠죠. 네. 달궈지면 이 쇠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1번과 2번이야. 1번, 2번, 2번이 에너지가 엄청 많아지면 땅땅땅땅땅 하면서 옆에 녀석을 땅땅땅땅 막 때릴 거 아니야. 꽝꽝꽝 때릴 거 아니야. 꽝꽝꽝 때리면 그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됩니다. 3번과 4번으로 에너지가 전달돼. 얘도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여기 있는 5번과 6번으로 전달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는 여기만 가열했지만 결국 그 에너지가 옆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지. 자, 이런 방식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전도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숟가락을 들고서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고 숟가락을 이렇게 달궈요. 잠시 후에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날 거예요. 내 손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손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열이 전달되어 오는 거야. 숟가락을 타고서 열이 전달되어 와서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1번과 2번 입자가 움직인 건 아니죠. 1번과 2번 입자는 막 진동을 해서 옆에 걸 때린 거잖아. 그래서 열은 전달돼. 자, 열 에너지가 전달될 때 누가 도와준다? 입자들이 도와준 거긴 하지만 입자가 스스로 움직인 건 아니지. 입자들이 직접 움직인 건 아니고 입자가 진동 운동을 통해서 옆으로 에너지만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구분해야 돼. 그래서 전도라는 방식은 입자의 운동이 전달되는 거지 입자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입자의 운동이 전달되는 거지 입자 자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야. 자, 뭐랑 좀 구분해주면 좋냐면 입자 자체가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는 내가 이거 봐봐. 대류는 내가 뜨거운 열을 가하면 여기는 입자 있죠. 입자가 뜨거워진 입자가 스스로 막 움직여. 뜨거워진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여기도 뜨겁게 만들고 여기도 막 뜨겁게 만드는 거야. 자, 이러한 방식. 자, 뜨거워진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여기저기를 뜨겁게 만드는 방식이 대류라는 방식이에요. 대류라는 방식. 그래서 전도라는 방식과 대류라는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도는 이 입자가 필요해. 근데 입자의 운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대류는 에너지를 받은 입자가 스스로 직접 움직여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고 얘는 입자와 함께 에너지가 같이 전달되는 것이 대류라는 방식이라는 거야. 자, 문제. 전도와 대류라는 방식의 공통점 뭐가 필요하다? 열은 당연히 필요하다. 에너지 입자. 입자가 필요하다. 입자. 입자가 없으면 전도도 대류도 일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의문 나는 게 바로 복사입니다. 생각해봐.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오니 안 오니? 맞아. 오잖아. 근데 태양에서 지구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그거 대기? 대기가 있다고? 오존층. 오존층이 있다고? 태양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냐고? 자기장. 자기장? 그 대기. 일단 태양과 그 지구는 막는 거 있잖아요. 태양열. 그거는 이제 중력? 지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기장 맞아. 자기장을 타고서 열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네. 공기. 수성.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수성. 이 사이에서 열이 전달돼서 올 텐데 여기는 진공이라고. 네. 진공이란 녀석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네.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수성. 수성과 금성이 열을 날라주나요? 막 그 왔다리 갔다리 하니. 맞아. 열 전달해! 막 자전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도 낮에는 계속해서 열이 오고 있잖아. 수성, 금성이 날라주는 건 아니라. 네. 수성, 금성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 열을 전달해주는 녀석들은 아니라는 거야. 네. 하지만 분명한 건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전달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중간에 아무런 물질도 없다, 이거야. 아무런 물질도 없다. 자기장도 물질은 아니야. 그냥 어떤 자석의 힘이 펼쳐져 있는 거지. 어떤 물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전도와 대류라는 방법으로는 열이 올 수 있다, 없다? 없어. 태양에서 지구로 분명히 Earth, Sun, 태양에서 지구로 분명히 열이 오고 있지만 전도와 대류라는 방식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맞나요? 인정?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오냐? 바로 복사라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야. 복사는 특이하게 입자, 이런 중간에 자기를 열을 전달해주는 입자 없어. 아무런 입자의 도움 없이도 전달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복사입니다. 입자 없이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복사야.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줘? 들어봤을걸? 태양. 태양으로 해. 태양 에너지.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무조건 복사의 형태로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구가 흡수를 해요. 지구가 흡수한 다음에 지구가 다시 내뿜어요. 우주로 다시 내뿜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이때 복사라는 말을 왜 굳이 붙이냐? 복사의 형태로만 우주로 나가고 우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주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어떤 형태? 복사라는 형태로만 우주를 통과할 수 있다. 누가? 열이 우주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는 바로 복사라는 형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난로 옆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열을 쬐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중간에 공기라는 녀석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사열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복사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뜨거워진 거 위로 올라가서 대류는 윗방향으로 지금 대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옆으로 난로 바로 옆으로 전달되는 그 에너지는 뭐다?
복사열이 나한테 오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내가 난로를 타면 만져. 이건 무슨 열이 전달되는 거지? 전도에 의한 열이 전달되는 거야.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쇠를 손으로 만지면 전도로 열이 전달되는 거고요.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막 올라가고 있다. 대류라는 방법으로 열이 전달되고 있는 거고, 바로 옆에서 손을 째고 있으면 복사라는 방법으로 열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난로 옆에서 세 가지 열의 이동 방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체크할 거. 열이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복사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자, 열은 물질의 도움 없이도 전달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방금 말한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열이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 얘가 얘한테 책을 전달할 건데 이 사람들은 앉아있죠? 이 앉아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야 이거 전달해줘. 전달할래. 뒤로 전달해서 뒤로 전달한다? 이건 얘네들, 이 입자들이 직접 이동한 건 아니고 에너지만 전달한 거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전도에 비유할 수 있고요. 얘가 야 가자! 쿵! 던지면 직접 이 녀석이 전달된 거니까 대류라는 방법, 아니다 얘가 들고 가고 있죠? 입자가 에너지를 들고 직접 가고 있죠? 이 녀석이 대류라는 방법이고요. 중간에 입자들의 도움 없이 직접 던져버리는 거, 이게 바로 복사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복사. 어떤 게 복사고 어떤 게 전도고 어떤 게 대류인지 뭐에 비유되는 건지 자, 매치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에 의한 현상과 대류에 의한 현상과 마지막 복사에 의한 현상 세 가지를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에 의한 현상.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둬요. 상상하세요. 손잡이 부분까지 같이 뜨거워진다. 나중에 딱 만져보면 뜨거워 이러잖아요. 전도에 의한 현상이고요. 자, 추운 날 바깥에 금속으로 된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네요. 추운 날 거기 앉으면 엄청 차갑게 느껴지죠? 엄청 차갑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자, 현재 밖에 날씨가 4도씨야. 날씨가 4도짜리 온도로 된 날씨입니다. 자, 이 공원이 모두 4도야. 벤치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벤치 두 개가. A라는 벤치와 B라는 벤치가 있는데 A라는 벤치는 나무로 만든 거고요. B라는 벤치는 금속으로 만든 벤치입니다. 문제. 나무로 만든 벤치와 금속으로 만든 벤치 중에 어디가 더 차갑게 느껴질까? 맞아. 금속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시험 문제. 4도짜리 날씨에 이 공원에 있는 벤치 두 녀석의 온도는 누가 더 낮아요? 나무가 낫죠. 자, 첫 번째 문제. A와 B 중에서 온도는 누가 더 낮냐? B. A와 B의 온도는 같습니다. 금속이 같은 온도니까. 맞아요. 아까 말했죠? 열 평형에 의해서 모두 4도짜리라면 여기 있는 모든 물체는 다 4도입니다. 네. 근데 왜 더 차갑게 느껴지냐? 잘 봐! 엉덩이를 깔고 앉았어. 앉았어. 그리고 자세하게. 내 맘이야. 봐봐. 나무는 어쨌든 나는 36.5도고 나무는 4도니까 열을 뺏기겠죠? 네. 뺏어간 이 나무는 열 전달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머물러 있어. 엉덩이 밑에 열이 머물러 있어. 그 엉덩이 밑에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더 이상 열을 뺏기지 못할 정도까지 따라오는 거야. 하지만 이 금속은 어때요? 열을 뺏기죠? 네. 근데 금속은 전도가 엄청 잘 돼. 쭉. 다 옆으로 새버려. 와! 가버려. 여기는 열이 남아있지 않죠? 또 뺏어가. 엉덩이가 계속 열을 뺏기니까 계속 차가운 거야. 이래? 네. 근데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건 뭐다? 얘가 더 차가운 건 알겠어. 그러니까 B가 온도가 낮은 거 아닐까? 아니야. B가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B와 A의 온도는 똑같은데 열 전도가 누가 더 잘 되냐에 따라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거 잘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추운 날 실외에 금속으로 된 의자가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 바로 전도라는 현상 때문이야. 자,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열이 잘 전달되게 하고요.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것도 전도를 차단하는 방식이죠.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은 금속입니다.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건 나무나 플라스틱, 천 이런 것들이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이에요. 모든 물질이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류에 의한 현상.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요. 뜨거워진 공기도 위로 올라갑니다. 차가워진 물은요, 밑으로 내려오고요. 차가워진 공기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것도 다 대류에 의한 현상이라는 거야.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일 때 어디만 가열합니까? 밑에만 가열하잖아. 네. 근데 어떻게 위에까지 다시 물이 다 뜨거워지죠? 예. 바로 맞아.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와서 돌기 때문이죠. 대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고루 물이 데워지는 거 대류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난로를 켜두면 난로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올라가서 천정에 부딪히면 돌겠죠. 돌면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대류에 의한 현상입니다. 에어컨을 키면은 에어컨 바람이 어디로 내려오는 줄 알아요? 차가우니까 아래로 깔립니다. 먼저 아래로 깔려서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쌤 같은 경우는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아직도 말 안 끝났어. 더위를 많이 타는 이유가 키가 크기 때문에 차곡차곡 채워지면 여기까지 한참 걸려.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럼 전 더위를 빨리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 저는 그런 빨리 얘기 한 거야? 걸려요. 알았어. 미안해. 좀 예민했네요. 전 빨리 걸려요. 저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아래 앉아있는 게 오히려 좀 더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잠깐 넘겨볼까? 다음 장. 단지. 냉난방 기구를 설치할 때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을 밑에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바닥으로. 바닥에서 점점 쌓이겠죠. 이렇게 바닥에서. 위에서 이렇게 쏟아내리니까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난방기구 난로 같은 경우를 위에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서 내려오겠죠. 한참 걸리겠죠. 네. 그래서 아래 설치해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뜨거운 공기가 나한테 영향을 그래서 끼치니까 그렇구나. 금방 따뜻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난방기는 아래 설치하고 냉방기는 위에 설치하는 게 바로 대류를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는 게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설명할게요. 2번. 자, 복사를 좀 마무리하고 올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복사. 선생님 화장실이 좀 아,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야? 난로에 가까이 가면은 따뜻함을 느끼고요. 태양열이 지구로 오는 것도 복사고요. 토스터하고 오븐에다가 이렇게 토스터기에다가 이렇게 빵 집어넣고 띡 눌러놓으면 틱 올라오잖아. 네. 그 복사열로 걔를 뜨겁게 해서 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따뜻한 것도 복사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복사열이 직접적으로 이게 그늘은 태양빛이 안 오니까 복사열을 차단하는 거야. 복사열이 차단되니까 좀 더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로 봐봐. 여러분들 여기 불을 다 껐어. 깜깜하잖아. 그래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인다? 빨갛게 파랗게 막 보여요. 네. 적외선 카메라가 뭘 감지하는 장치다? 여러분들이 열. 내뿜는 열을 감지하는 장치야. 열도 일종의 뭐야? 빛이에요. 열도 일종의 빛입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있잖아. 열도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적외선 형태의 빛이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열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복사라는 말, 그 적외선도 복사 형태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감지가 가능한 겁니다. 네. 자, 화장실 가서 가고요. 개념 화장실 속수 가면-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장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가? 누구랑 연락하러 가니? 뭔 쌉소리지? 남친이 없네요. 박주영 있잖아. 박주영 있는데 왜 저러는 거지? 있어.